네, 오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가만 미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탄생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간밤 살 떨리는 흐름을 보였던 러시아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오늘 세종대왕 탄생일로 정하고 휴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증시는 약 35분 뒤면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는데요. 맞닥뜨린 악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보시죠. 밤사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비상 안보 회의를 가졌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다는 역사 강의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초로 여겨지는 옛 키예프 공국을 자신의 뿌리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한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꼭두각시가 됐다는 이야기, 그런 비난을 한참 동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서방의 제재 등등을 언급하다가 결국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부담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쪽 지역인데, 보시면 지금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은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서부 지역은 친서방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동부 지역은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 돈바스 쪽에 독립을 승인한다고 밝힌 건데요. 속내를 보면 사실 이 푸틴의 승인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스스로 세운 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데 간략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여기 돈바스 지역 쪽 우크라이나 반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하게 된 뒤에 군사 동맹을 러시아와 함께 맺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약 1시간 전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려고 독립 승인을 한 걸 테니까요. 금융시장의 반응 보겠습니다. 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중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인데 처음에는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아래로 쭉 밀리면서 독일 닥스 지수 2% 넘는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톡스 600 지수 나와 있는데요. 이날 크게 떨어지면서 4주례의 최저치까지 뚝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죠. 러시아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심했습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서 달러로 표시되는 RTS 지수는 13%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 12시 조금 안 돼서 눈 떴을 때는요, 이 지수가 17%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러시아의 루블화인데요. 달러 대비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루블화의 가치가 이 올라간 만큼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3거래일째 이 차트가 급등을 했고, 루블화 가치로 봤을 때는 3거래일째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밤 이렇게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이 러시아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날 러시아는 국채 입찰일이었습니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마저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이 전쟁 가능성을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4일에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협의와 대치를 오가는 뉴스, 그리고 가짜 뉴스까지 계속 쏟아질 예정인데, 이쯤 되면 전쟁이 나든 아니든 결과부터 어서 나와라 싶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003년에 벌어진 2차 걸프전인 이라크전 때 볼까요? 당시에 코스피 차트 캡처해야 하는데요.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이제 이라크전 발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선포되고 발발하고 나서는요, 오히려 이 떨어진 만큼 코스피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이미 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로의 위력이 없다 보니 그 생각보다 이 악재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생각이 많은 오늘입니다. 대응 전략은 출연자들에게 점검을 받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반도체 이슈 조금 더 짚어볼까 하는데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2월 1일부터 20일 동안 잠정치 발표가 됐는데요. 무역 수지는 지금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이제 적자였는데 수출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석유 제품 쪽, 화학 쪽 좋았지만 반도체가 고무적인 부분이요.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수출액이 그 전년 대비로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20일까지 데이터도 여전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KF증권에서 조금 전에 반도체 긍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시면 금리 인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시안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 일부 생산 차질을 빚었었죠. 그와 함께 일본의 키옥시아 반도체 소재 오염을 받으면서 일부 가동 중단이 된 사안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이고 탑픽으로는 SK 하이닉스를 꼽고 있고요. 중소형주 소부장단에서는 부품 소켓과 장비, 소재 순으로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추려줬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네온가스가 문제인데요. 일종의 레이저 가스거든요. 우리 눈 라섹 수술할 때 그 각막을 깎아내는 장비에도 이 네온가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반도체 노광 공정에도 필요한데 이 빛으로 쏴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릴 때 이 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 네온 수요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병목 현상이 나와서 수요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요. 이 가격이 10배 급등한 사례가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감이 보도가 될 때마다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밀리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슈로 보시고 섹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크라이나 이슈들 계속 팔로우업 하셔야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체크해 보겠습니다.